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시책방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할 책은 이반 일리치의 죽음입니다. 이 책은 제목에서 연상할 수 있듯이 죽음에 관한 책입니다. 단 하나의 삶의 진실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죽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우리는 죽음이 무엇인지 어떤지도 잘 모르는데요. 무엇보다도 죽음 뒤에 무엇이 있을까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만약에 있다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체험한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 사람은 죽음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요. 이러한 죽음에 대한 무지는 공포와 두려움을 낳기도 하고요. 삶에 대한 확신과 종교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죽음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미지의 세계이며 사상가들과 창작가들에게 수많은 생각과 이야기를 불러일으키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죽음이 빠져있는 삶은 우리가 생각하기 좀 어려운데요.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도 이 죽음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했던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거는 의사이자 사상가인 이 작가 아툴 가완디 씨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담담히 써내려간 어떤 자전적인 에세이 또는 사상 철학서, 이렇게 인문학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이 바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톨스토이의 통찰력과 인간의 심리가 너무나도 잘 묘사된 소설입니다. 톨스토이는 평생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뇌와 고민을 한 작가이자 사상가인데요. 그의 작품은 단편에서부터 중편 그리고 장편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솝우와 같은 바보 이반 이 책도 있고요. 그리고 안나 카레리나 전쟁과 평화처럼 정말 하룻밤에 읽기 어려운 때로는 몇 달을 거쳐서 여러 번 나눠서 읽어야 되는 두꺼운 장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작잖아요. 저는 이 책을 받자마자 바로 하룻밤 사이에 읽어냈는데요. 재밌게 읽었다가 아니라 읽어낸 책입니다. 그만큼 이 책 내용이 너무나 진실하고 너무나 삭막하기도 하고 평소에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보고 싶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읽어낼 수밖에 없었던 책입니다. 책 내용은 지극히 평범하고 보편적입니다.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산하고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문제도 생기고요. 누구나 그렇듯이 결혼 생활에서 어떤 가정 불화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한 번 자기가 이제 출세할 길이 보여서 가정 불화를 조금 피해 가면서 출세를 하고 그 덕분에 가정 불화도 좀 피해지고,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잘 살고 있고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사다리에서 떨어집니다. 근데 그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치유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렸고 그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죽는 이야기인데요. 이반 일리치의 죽음,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하고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고 그러다 죽는 이야기, 너무나도 뻔하고 진부하기까지도 한 이 서사를 톨스토이는 죽음에 관한 최고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톨스토이의 삶에 대한 통찰력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과정에서 한 인간이 겪게 되는 그 심리의 변화가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 이 책은 톨스토이의 다른 책처럼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 사유가 이렇게 대놓고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철저하게 객관화된 시선과 메마른 감정의 글은 읽는 사람의 내면의 감정과 생각을 증폭시켜서 정말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장례식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반 일리치가 죽었으니 당연히 타자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되겠죠. 죽은 자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일을 했으며 그의 죽음이 남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렇게 1장이 시작됩니다. 1장의 서술자는 매우 객관적으로 모든 것에 거리를 두고 묘사를 합니다.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 하기도 하고요. 영화에서 롱테이크를 잡으면 인간의 감정은 보여지지 않고 그 행동만이 보여지는데요. 최대한의 감정을 절제한 묘사로
일관되는데요. 장례식에 참여한 이반 일리치의 동료들과 가족들이 지나치게 현실적이고 감정이 메말랐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반 일리치의 공석을 누가 차지할 것이며 미망인이 된 부인이 연금을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는지, 밤새 카드놀이는 어떻게 더 재밌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했죠. 저는 1장을 읽었을 때 이반 일리치가 살면서 뭔가 크게 잘못을 했겠구나 하는 예상을 하며 읽어갔습니다. 2장에서부터는 이반 일리치가 죽기 전으로 시간이 이동하는데요. 그와 함께 서술자의 시선도 바뀝니다. 이반 일리치의 삶 전반이 묘사되면서 그가 법관이 되고 결혼을 하고 가정불화를 회피하기 위해 일에 몰두하면서 그렇게 바라던 출세를 하고 자산을 불리고 현세적인 즐거움과 만족과 성공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반 일리치는 승진과 출세에 몰두하지만 비리를 저지르거나 비난받을 짓은 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데요.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보다는 적당히 회피하고 자신의 이속과 계산을 챙기는 사람이었죠. 그는 어떻게 처신해야 자신이 출세하고 명예를 얻어 세상의 존경까지 얻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선하고 착하다기보다는 자신의 출세와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 착한 역할을 수행할 뿐이었죠. 이러한 가식과 위선 어린 언행으로 그는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좋고 나쁘고 잘했고 잘못했고 이런 생각조차 하지도 못하고 자신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좋은 집을 얻고 집을 꾸미면서 그는 일전에 느끼지 못했던 일상의 소소한 행복까지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물질의 만족과 타인의 시선에 만족하는 삶은 다시 또 다른 결핍을 불러오는데요. 이것은 집착과 욕망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과정에서 집안 곳곳을 손수 꾸미고 장식했던 이반 일리치는 사다리에서 떨어집니다. 그야말로 먹고 살만하니까 고비가 찾아온 것이죠. 처음에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치료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명한 의사들도 병명을 알아내지 못하는데요. 모든 상황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이반 일리치는 자신이 죽게 된다는 걸 서서히 인지하게 됩니다. 이반 일리치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소설의 시점은 이반 일리치의 1인칭 시점인 듯 흘러갑니다. 이반 일리치는 나름의 3단 논리를 써가면서 자신의 죽음을 이해하려고도 하지만 이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나지? 무엇 때문이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이렇게 묻기도 하고 아직 살아있지만 생명이 자꾸만 빠져나가고 있는데 난 잡을 수가 없다. 맞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속일 수는 없다.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나 말고는 모두들 다 분명히 알고 있다. 주변에서는 이미 이반 일리치가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에게 말해주지 않죠. 이반 일리치는 이런 거짓이 불쾌한 나머지 화가 나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없다는 건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인가? 내가 없지만 그럼 난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 정말 죽음인가? 아니야, 죽고 싶지 않아. 이반 일리치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가족과 의사를 원망하고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러면서 자신이 잘못 살았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후회와 원망이 아닌 자기 반성과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과정에서 삶의 빛이 사라져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여겼지만 이반 일리치는 죽기 직전에 환한 빛을 보고 고통이 사라지는 상태로 눈을 감습니다. 이 책은 죽음을 미화하거나 생의 끝이 빛이라는 종교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삶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죽음 또한 삶의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정리하자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3가지 시선으로 묘사됩니다. 첫째는 동료들과 가족들의 시선에서, 둘째는 자신의 관점에서, 마지막으로는 자기 객관화가 된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선은 철저하게 객관화된 삭막한 타자의 눈으로 한 개인의 죽음을 바라봅니다. 이들은 이반 일리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친구이자 지인이자 동료이며 가족이었던 사람들의 눈으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바라보죠. 그들의 내면은 너무나 건조하고 감정이 없습니다. 무미건조한 묘사로 타인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반 일리치의 삶이 아닌 타인이 보는 삶, 보여지는 삶만을 나열합니다.
둘째로 이반 일리치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지극히 평범하고 사교적이었던 자신이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부인하고 분노합니다. 주변을 원망하고 현실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서서히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후회하게 되죠. 조금 더 인간적인 삶을 살았더라면 하는 깨달음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비로소 자신의 삶을 객관화하고 죽음을 수용하게 되죠. 1장에서 묘사되는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제법 익숙하면서도 섬뜩한 이유는 이반 일리치라는 존재가 대체 가능하다는 초점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하나의 존재가 아닌 도구로 대상화했기 때문이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가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죠. 목적에 의해 만들어지는 관계라고 해도 그 안에는 인간의 존재의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 뒤에 이반 일리치는 역할이었을 뿐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였었던 것이죠. 이러한 타인의 시선과 이반 일리치 자신이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선이 극명하게 대조되면서 이 작품은 과연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 이반 일리치가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는 그 질문을 살아있을 때 해보라고 넌지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굉장히 얇고 이건 뭐 안에 책 글씨도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짧은 내용으로 그렇게 심오하고 깊은 인간의 심리와 어떻게 보면 삶의 진리를 담아냈을까 하는 그런 여운이 정말 많이 남았던 책인데요. 저는 이 책에서 뭐 단순하게 어떤 죽음에 대한 삶의 어떤 통찰력을 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이반 일리치의 그 장례식에서 이 동료들의 태도, 그리고 이 가족들의 태도 속에서 많은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은 이 사회적인 관계와 내가 좋아하는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딱 뭐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자기만의 선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회생활을 많이 하면서 어렸을 때, 사회 초년생일 때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 이건 성숙의 과정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를 당하고 에너지 소비, 뭐 감정의 바닥을 치기도 하고요. 신체적으로도 너무 힘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바닥을 치기도 하고 정점을 찍기도 하면서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는 내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저만의 어떤 방어벽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이 방어벽이 어떻게 보면 나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인간관계를 깊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그 한계도 있거든요. 근데 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이 지인들과 가족들까지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선 이반 일리치가 조금은 정말 자기의 위주로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살았구나라는 걸 조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분명 내가 이 자리에서 꼭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고도 여겨지지만 내가 가고 나면 그 자리는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그 역할이 수행됩니다. 그래서 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어떤 태사의 가정하고 연관해서 설명하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죽음이라는 게 하나에 보면은 이별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별의 과정, 그리고 내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 과연 사라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그것까지 연연할 건 아니지만 제가 서늘하게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요. 누군가가 나를 대상화하고 도구로 삼았다는 그 사실, 그게 굉장히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반면교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인간을 대상화하고 도구로 삼는다는 건 이 이기심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가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죠. 이 상대가 나와 같이 똑같은 생각과 감정과 어떤 느낌을 가진 존재라는 게 아니라 나의 욕심을,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어떤 도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이 사람은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마치 어떤 사물처럼요. 제가 볼펜을 다 쓰고 나면 그냥 버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어떤 나의 목적이 다 이루어졌을 때, 나의 욕망이 다 충족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은 더 이상 필요 없어라고 관계를 손절하거나 이제 끊어내거나 이런 모습들을 이제 저는 간접적으로 뭐 직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인간의 진심과 이 본연의 마음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이반 일리치가 죽어가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데요. 그 속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자기의 회한과 후회와 원망과 이 여러 가지 이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는데, 아마 이반 일리치가 정말 깨달은 건 자신이 타자를 대상화하고 도구로 삼았다는 거, 이게 아닐까 싶었어요. 이반 일리치는 자기가 정말 잘못 살았다라는 거를 깨달습니다. 근데 무엇이 잘못됐을까? 왜 잘못 살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이반 일리치도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타인을 도구 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진심 어린 어떤 진정한 인간관계가 없었다는 어떤 간접적인 묘사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요. 그걸 깨닫는 순간 아마 이반 일리치는 이 신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많은 고통과 회환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달은 이반 일리치는 정말 이 죽음이라는 게 어둠 속으로 빠져든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깨닫고 나서 빛을 봅니다. 그 빛이 바로 죽음의 순간이었죠. 이 책은 또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투병일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신체가 아프면서 거기에 따른 심리와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체의 고통과 죽음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 자식이 아프고 어린아이가 아프면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대신 아파줄 수 없어서 너무 미안해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이 신체의 고통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데요. 오롯이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되는 그 고통의 모습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죽음의 과정이 너무나 생생하게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죽음을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일 수도 있어요. 이 표현에 모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책 내용이 굉장히 생생하게 가슴을 아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살면서 죽음을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반 일리치는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 앞에 굉장히 황당해합니다. 내가 왜 죽어? 나 안 죽어. 이러면서 막 부인을 하기 시작하죠. 마치 자신은 절대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서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삶을 이 하나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각자 개인입니다. 내 이야기의 주인공은 뭐 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누구와도 같지 않고요. 그리고 그 삶의 모습도 누구와도 같지 않습니다. 모두가 독특하고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평등하고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단지 그 죽음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른다는 것에 그저 두려울 뿐인 거죠. 어떤 분들은 죽음을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좋냐, 그냥 열심히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죽음에 관한 책, 죽음에 대한 영상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오히려 이 죽음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고 믿는데요. 인간은 죽음을 향하는 존재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각오가 있는 사람만이 이 삶의 찬란함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실존주의고 톨스토이가 말하고자 했던 삶과 죽음의 진실이 아닐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도시책방에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공유로 응원 부탁합니다. 그럼 도시책방은 책 많이 읽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